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정경제TV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많지 않아요.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엄청 감사를 느끼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오늘 맡아주신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의 남기엽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의 소장 남기엽입니다. 네, 토지정의 시민연대 이태경 대표님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경입니다. 네. 요즘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고민하시기 나라가 때문에. 뭐 엉망이니까. 이게 나라냐는 구호 이거 네. 사실 우리하고 어울리는 구호는 아닌데 지금 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상당히 다른 결이긴 한데. 그렇죠. 예. 정말 좋은 나라가 좋은 공화국이 되길 바라는데 좀 그게 참 멀어 보인다.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이제 완강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네. 네,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건 나라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누가 방해를 이렇게 하고? 뭐 당연히 뭐 자유당과 조중동과 뭐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자유당이나 자칭 보수 언론이 그렇게 소위 폐악질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거를 능가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개혁 작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지금 집권 여당. 또 좀 답답하죠. 예, 무능에 가까운 태도도. 센 표현 나왔습니다. 무능에 가까운 태도. 야, 좀 센 표현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0년 공익하면서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욕 먹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아우르는 정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정부를 이제 표방하거나 꿈꾸는 것 자체가 저는 망상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주 이제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들. 이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이제 그런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한테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정부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 또 이제 추구하는 목표 이런 게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저희가 공정경제TV라는 제목으로 하는 마지막 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저희가 공정경제TV가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너무 고루하다라는 평가를 좀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가에 대해서? 공정이란 말이 이미 이제 많이 회자가 돼서 평범해졌어요, 말 자체가.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좀 세련미도 떨어지고. 라는 말씀을 세련미 떨어지게 또 해주셨는데 우리의 운명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세련된 사람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가에 대해서 니네 너무 너무 뽀만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좀 있는데 시청자들 특별히 이제 제가 보기엔 네이밍은 확실히 유튜브에는 안 맞는 네이밍은 맞는 것 같아요. 공정경제TV라는 네이밍. 그래서 뭐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다음 회차부터는 강남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또 뭔 소리냐? 공정경제TV에서 강남이 온다는 상당히 큰 점프인데. 그렇죠. 그때 사실 이 네이밍을 제안해 주신 게 우리 또 이태경 대표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남이 온다? 제가 뭐 굉장히 곰곰이 궁리를 했는데 그 강남이 온다는 중의적인 뜻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 세 명의 성만 딴 겁니다. 강도현 그다음에 남기엽의 남, 이태경의 이에서 강남이 그래서 강남이 세 명이 온다는 거고. 세 명이 주구장창 계속 하겠다는 얘기구만. 그리고 또 이제 강남이라는 뜻이죠. 강남. 강남은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핫한 지역이죠. 그렇죠. 이제 뭐 무슨 뭐라 하면 좋을까요? 어떤 특정 지역 의미한다기보다는 보통 명사처럼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이제 힘센 곳, 가장 돈이 많은 곳, 가장 이제 세련된 곳
첨단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세련되게. 예예 세련되고 좀 과연 우리가 세련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해보자. 그러니까 컨텐츠는 뭐 단단하더라도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실현하려는 그 방식은 강남스럽게 정말. 저는 강남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이 부동산 하면은 그렇죠. 욕구의 집약체?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뭐 한국 자본주의의 이제 쇼 윈도우 이런 말이 벌써 90년대 초반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강남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뭐 시골스럽다 싶을 정도인데 그때 이미 나왔거든요. 그 말이.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뭐 지금 강남은 사실 그때랑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이제 커지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부동산 그 욕망의 어떤 결정, 채로서의 강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고 교육, 뭐 기업체들도 요즘에는 스타트업들은 테헤란로에 일단 들어가지 못하면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테헤란로에 내가 주소에 명함이 있느냐 없느냐부터가 그 실제 스타트업들은 기반 약하니까 테헤란로에 주소가 딱 박혀 있어야지 일단 스타트업이네라는 그런 신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해서 강남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어떤 그렇죠. 그 상징하는 빨아들이네요, 정말. 그래서 강남이 온다로 우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세련됨 얘기하니까 여기서 가장 어린 제가 그걸 담당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도 좀 있는데 제가 인간이 세련된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강남스럽지가 않아 제가. 강남이에서 강자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제가 그래도 그 중학교까지 강남에 살았습니다. 반포에. 그때 당시에는 파락군이 엄청 막 뜰 텐데 제가 파락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쨌든 강남스럽게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서울 아파트 바닥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바닥이라고 이렇게 솔솔 언론에서 군부를 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데 약간 떨어졌죠. 근데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이라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야 그러면 집을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 그래도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바닥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야겠네. 이제 이런 어떤 심리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이태근 대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바닥이 아닌데 그리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데 바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흘림으로써 가격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심리가 많이 작용하니까 바닥이다 하면 나도 그럼 지금 사야겠네. 그러면 누가 바닥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주로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무슨 정치 영역이나 경제 영역, 뭐 부동산 영역은 특히나 이해관계자로 그냥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잘 보도하고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단을 해갖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그 상식이나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이다. 또 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는 지금 이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는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게 수치를 보니까 공급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 수치를 보면은 1주택자들의 비율은 줄어드는데 다주택자들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언론들은 특징이 아니다. 집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집 더 줘야 된다. 혹은 1주택자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인구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 투기거든요. 왜 갑자기 인구가 뭐 증가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 활동을 해왔는데 그때도 언론들은 늘 가격이 올라가면 집이 부족했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약간 소강 상태에 빠지면은 엄청 지금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 나가는 사람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서 지금 큰일 났다. 건설업자 다 죽는다. 예, 건설업자 다 죽는다. 그러다 또 한 달 지나니까 이제 바닥이다. 한 달 만에 바닥이 왔어. 예.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 하지만 네. 이렇게 네. 다이나믹할 수가 있는가? 아니요, 언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아니 아까 언론이 이해관계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언론이 이해관계자가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언론사에 광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광고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건설사들이 대부분이죠. 음, 예, 건설사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네. 건설사들이 많은 투기 이익을 누려야 자기네들한테 광고를 많이 따올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언론사가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언론 사주 자체가 부동산이 많고 예, 그러니까 사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이 부족하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런 사인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들과 아주 직접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해관계가 묶여 있고 그렇죠. 본인들도 부동산 가격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하다 요즘 보니까 또 기자들도 뭐 네. 물론 요즘에 매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지간히 이제 그 주요 미디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 대체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많고 출신들이 보면 강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이해관계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구성원들도 그런 거죠.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사회가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그 학벌의 고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동질화가 이제 심해지면서 네. 점점점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서로 묶이는 그런 현상이 네. 전반적으로 일어나는데 하여튼 언론들이 굉장히 심하다. 예, 반성도 없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강남이 온다를 들어야 된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건설사하고 아무 예. 이해관계가 예.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어디 집이 어디세요? 우리 수원 네. 우리 대표님은 어디세요? 저는 구파발에 아주 그냥 단칸방에 구파발. 살고 있습니다. 불우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군산인데 심지어 전세고 그래서 네. 저만 이제 집이 있네요. 어우 자가 예. 야그 유명한 예, 아파트 자가 회장을 소유자구나. 하려면 자가 그렇죠. 소유를 해. 맞아. 예. 아파트 심지어 회장이죠. 예, 그죠? 예.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해관계가 건설사하고 없는 순수한 언론 저희도 언론이라고 뭐 그렇죠. 할 수도 예, 요즘은 뭐 있는데, 언론이죠. 예. 그래서 강남이 온다를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짚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과연 바닥인가? 네.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네. 그래서 우리 예. 김영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 네. 어떤 거냐면 서울의 집값이 그러니까 아파트죠. 예, 아파트 가격이 이제 23주 연속 네. 하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남은 26주 좀 빨리 하락했죠. 서울보다는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주간으로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매매 가격 지수를 네. 이게 낙폭이 줄어들더라.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3월 25일부터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있는 건 4월 15일까지입니다. 네.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 그 통계가 안 나왔는데 이게 0.09, 0.08, 0.07, 0.06 그렇긴 으로 아주 미세하게 남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낙폭이. 자,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급매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급매물은 아무래도 좀 싸게 내놓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단지는 뭐 거의 드물긴 하는데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도 있더라. 가격이. 예, 매매가가. 오히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닥에 그 징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바닥론의 근거예요. 네네. 예. 또 언론사에서 이제 급매물이 다 소진됐다라고 네.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가요? 방금 말씀하신 제가 부분은? 보기에는 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참조선동
이거나 고가 과세죠. 이건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보기엔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다 이거.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희망상이고 희망상도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 같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시장에. 네. 들어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들어왔다 정말 제가 보기엔 인생이 굉장히 고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하는 사기극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 예. 근거를 그럼 하나씩 좀 말씀해 일단은 주시죠. 보면은 그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네. 거래량이 중요한데 그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을 보면 이건 신고일 기준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일이 그러니까 그 계약 체결일이 있죠. 네. 그리고 신고일이 있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타임렉이 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이제 부동산 광장 건데 이거는 보면은 신고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18년 4월부터 쭉 보시면 당연히 이제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엄청 뜨거웠으니까 그때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9월이 피크네요. 네. 서울은 12,222건 네. 피크였고 10월도 1,922건. 근데 11월부터 이제 급감합니다. 9.13 대책 뭐 이런 거 여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지라는 사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거래 절벽이 왔어요. 왔고 이게 1월부터는 이제 1,000건대로 떨어집니다. 1월달에 1,865건, 2월에 1,574건, 그리고 3월달에 1,786건도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데 4월은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4월 23일까지긴 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3월보다 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근데 4월이 1,617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네.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부동산 네. 관련해서 거기서는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운영하시는 분은 어떻게 했냐면 계약일 기준으로 하는 걸 일일이 세봤어요. 이게 통계가 나오진 않거든요. 대단하네. 예, 근데 일일이 들어서 세봤어요. 그거 세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대체로 1월, 2월, 3월을 보면 그 신고일 기준하는 것보다 거래일 계약일 기준하는 게 통계가 좀 적게 잡혀요. 왜냐면 그 전에 계약을 한 거 하고 신고는 뒤늦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4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눈에 띌 정도로 갭이 큽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볼까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신고일 기준 거래량하고 그 계약일 기준 거래량이 뭐 한 100건 남짓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1,323건이 신고일 기준으로 잡혔는데 이건 이제 4월 23일 이전에 방송을 한 거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적게 잡힌 거죠. 1,323건인데 계약일 기준으로 보니까 4월달에 계약은 247건밖에 안 됐더라. 예, 그러니까 유독 1월, 2월, 3월보다 이게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분 얘기는 그 라이트하우스 얘기는 자 봐라. 실제로 계약 자체가 급감을 하니까 전체 그러니까 모수가 있으면 이게 거래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줄면 당연히 낙폭도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대체로 이게 한 3월 중순부터 실제로 그 신고 한 물량하고 그 건수랑 계약 건수랑 굉장히 갭이 커져갖고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 계약 건수는 급감을 하더라. 그러면서 매매 지수 낙폭이 줄어들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 자체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가 돼서 설사 그 전보다 훨씬 더 싸게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집단 자체가 워낙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낙폭에는 적게 잡히죠. 이분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보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계약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가격이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으면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계약 건수가 많으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게 보이는데 계약 건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낙폭이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다. 그렇죠.
그걸 당연히 가지고 모집단이 작아지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가격이 지금 뭐 바닥이다. 예,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건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다. 낙폭이 점점 경영적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급매물도 소화되고 심지어 어떤 단지는 뭐 강남의 대표 단지지만 이런 데는 심지어는 작년 가을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게 있더라. 그럼 이게 바닥이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일과 계약일이 이렇게 계약 그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60일 이내에 계약을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예. 타임렉이 걸리는 거죠, 당연히. 대충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긴 하겠네요. 예, 한 달에서 심지어는 이제 60일 꽉 채워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계약하고 신고를 하는 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재밌는 통계더라고요. 재밌는 자료고. 근데 이분은 일일이 세본 거예요, 그거를 사이트 들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하우스에서 아주 좋은 이제 그 발견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서울에서는 얼마 전부터 이제 청약 불패 신화였죠. 네. 근데 이게 미달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미달이. 그러니까 1순위 미달이에요. 미달이 발생하는데 예컨대 이제 홍제역의 해링턴 플레이스. 홍제역. 예. 홍제역이면 꽤 괜찮은 곳인데.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여기서도 가깝고 네. 그다음에 비교적 평탄한 곳이라고 해요. 네. 예. 그래서 로케이션은 좋은데 분양가가 터무니없습니다. 분양가가 32평 기준으로 8억이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싸고요. 네. 그래서 청량역 한양수자인 여러분들 청량역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청량역이 지금 이제 그 일종의 뭐라 하면 좋을까 교통 허브처럼 돼서 여기 선이 지금 엄청 많이 깔리고 있고 앞으로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나면 여기 5개인가 6개가 지나가요. GTX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3개인가 4개인가 지나가잖아요 벌써. 그런데 청량역도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여기 한양 수자인 이것도 분양가 9억이 넘더라고요. 미분양 낮죠. 그리고 이제 가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는데 이제 이게 주변 시세에 맞춰서 하거든요. 네, 그러겠죠. 주변 시세보다 좀 비싸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여기는 분양가가 12억 막이래요. 34평짜리. 예. 12억에서 10억이 넘어갑니다. 물론 타임마다 다르지만 이래서 이제 여기도 미분양이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광진구는 이제 마용성 광 이렇게 해서 막 지원해내요. 지원해서 이제 했는데 일단 미분양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시장의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청약률, 청약 경쟁률입니다. 예. 근데 18년 4분기만 해도 평균 37.5대 1. 서울이죠, 이건. 근데 올 1분기는 8.6대 1. 뚝 떨어졌어요. 예, 뚝 떨어지고 여러분들 그 보통 그 1순위에서 4대 1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사실상 미달로 보시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조건이 안 되는데도 착각해서 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몰라서 막상 해봤더니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1 정도 되면 사실상 미달이라고 보셔야 돼요. 서울에서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떨어졌다. 자, 그다음에 매매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이게 지금 그 6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59.4%. 근데 이게 2017년 말에는 73%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80에서 90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막 갭 투자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되게 많다는 얘기고요.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집을 시장에 내놓는 거죠. 예. 그런 반증이고요. 요약을 하면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아주 급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청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가 자체가 분양가가 너무 높은 데다가 거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 가격에는 안 살 거야. 아무리 새 아파트도 그 가격에는 안 산다.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거죠. 전세가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전세 끼고 이제 갭 투자한다고 샀는데 전세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야 뭐 또 다주택자들이 많이 내놓은 이유도 있고 또 신규 아파트가 많이 지어서 글로 들어가니까 또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헬리오시티만 해도 뭐
예. 거의 만 가구가 네, 맞습니다. 한꺼번에 네네. 만 가구를 지어놨으니까. 네. 이런 그 수치들을 보면 네. 지금 이제 이태근 대표님은 지금 거짓말이다. 네, 네.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 거짓말. 서울에서 청약이 저는. 안 되는 건 굉장히 큰 사인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가격에는 거래 안 할 거야라는 소비자들의 굉장히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거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